네, 반갑습니다. 실험 설계 평가 9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몇 주 좀 쉬었는데 시작하게 되었어요. 음악 좀 들으면서 할까? 오늘은 이제 2주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오늘 하는 내용을 약간 뭐랄까 그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할 내용이 이제 조금 데이터 가지고 실습을 좀 하는 거를 집중할까 해요. 그게 이제 오늘 1시간 만에 다 하기에는 범위가 좀 넓고 좀 할 이야기도 조금 있고,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길게 하는 거 좀 싫다,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듣는 과정도 좀 힘들다고 해서 좋다, 알겠다. 제가 그래서 조금 좀 나눠서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사실 이제 이게 9주차긴 하지만 중간에 뭐 과제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순서별로는 9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건 10주나 11주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6주, 7주쯤 하면 그 사이에 한번 과제도 할 예정이기도 해서 과제 내고 여러분 과제 보내주신 거 가지고 약간 풀이 겸 분석 겸 뭐 요런 식으로 좀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이제 그 강의 순서별로는 9주차 좀 되지만 실제 이 강의가 나가는 거는 뭐 10주, 11주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목이 마르네. 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게 이제 4월 1일인데 만우절 만우절 날인데, 부터 제가 4월달에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 강의를 다 찍었어요. 강의 찍어가지고 수업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강의 어떤 방향성과 어떤 수업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네, 말이 좀 길었는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실험 설계를 할까 합니다. 실험 설계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제 실험 설계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제 이 수업이 실험 설계지만 아마 주사론도 그렇고 뭐 다양한 영역에서 실험 설계가 뭐다, 어떤 의미가 있다, 뭐 전반적으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잠깐만요, 제가 이게 자료가 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7주차예요. 7주차로 제가 올렸던 자료, 요거 좀 기억나시죠? 내적 타당도의 뭐 저하 요인 뭐 요렇게 제가 그때 적어 놨을 건데, 요거랑 조금 이거 두 개 같이 제가 교차해서 수업을 지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이걸 들으시고 계시다면 요거를 같이 자료를 꺼내셔서 함께 교차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수 실험 설계, 혹은 뭐 우리가 실험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순수 실험 설계라고 experimental design이라고 하고, 뒷부분에 나갈 수 있는 뭐 쿼자 experimental design 영역이 있는데, 사실 이제 쿼자 영역은 제가 이게 많이 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잠깐만, 이게 음악을 끄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쿼자 영역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실험 설계를 하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무작위 할당만 하지 않으면 똑같은 틀 안에서는 전부 다 쿼자예요. 그러니까 준실험 설계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마다 조금 이 설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서, 어떠신 분들은 어떤 매칭 영역의 디자인을 쿼자라고 뭐 크게 고려하지 않으신 연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실험 설계, 오늘랑 다음 주는 실험 설계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흔히 말해서 무작위 할당을 못하는
것들을 뭐지? 준실험 설계 영역에 좀 보시면 돼요.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좀 방향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 수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네, 하면서 뭐 간간히 이야기를 하거나 뭐 하겠지만, 왜냐면 그쪽 쿼즈 영역 쪽에는 사실 이제 조사 설계의 조사론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는 조사 설계, 흔히 말해서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조사 설계도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준실험 설계의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큰 틀에서는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뭐 준실험 설계가 있고 뭐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순수 실험 설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실험 설계에서 하지 못했던 혹은 이런 방식에서 다르게 하는 것들을 준실험 설계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보통 그런 전문적인 내용을 잠깐만 요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이 책이 이제 Experimental and Quasi Experimental Design 뭐 이 책이 세데시 쿡 캠벨 책인데 실험 설계 사회과학 행동과학 실험 설계에서 그냥 바이블처럼 씁니다. 예, 바이블처럼 쓰는 책이에요. 뭐 이게 뭐 다른 버전 뭐 다른 뭐 연구자들 것도 있긴 한데 뭐 그냥 쿡 캠벨 세데시 쿡 캠벨이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이쪽 영역에서는 그냥 거의 뭐라고 경전 같은 거예요. 그냥 경전 같은 거라서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고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실험 설계 영역의 내용들이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셔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쳐볼까? 뭐 치면 이렇게 쭉 나오죠? 예, 조수요수 대충 보이시죠? 예, 16,000회, 예, 16,000회 정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딱히 우리가 뭐 설명할 수 필요도 없는, 예, 제가 이 책의 어떤 그 퀄리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뭐, 말할 필요조차 없는 굉장히 명저입니다. 이렇게 뭐, PDF가 뭐 나올지 모르겠네. 뭐 엄청 많이 나오네요. 아마 뭐 목차 나오는 거구나. 약간 뭐 이런 책인데, 예.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이런 책을 한 번 정도는 봐주시는 게 좋고, 참고로 제가 박사 1학년 때 이 책 가지고 저희 교과서였고, 제 그 박사 논자시죠. 논문 자격 시험도 이 책 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었어요.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참고로 이 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이 책을 unreadable이라고 그랬어요. 되게 읽기가 어렵다고. 이게 내용 자체가 우리 한글도 보면 내용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글 일이 책이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세데시 쿡 캠벨 책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실험이나 준실험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적고 복잡한 이슈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긴 한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시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 어떤 개념 자체가 보통 어려우면 예시는 쉬워야 되는데 개념도 이해 안 되고 예시도 이해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있긴 한데 토드 쿡인가? 쿡 선생님이 엄청 유명하죠. 진짜 뭐 어마어마하세요. 이분 1년에 뭐 사이테이션이 와 5,000개씩 달립니다.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슈퍼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스웨스턴에 계시네요.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의 사이콜로지 쪽 교수세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내용의 태반이 저기 세데시 쿡 캠벨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의 어떤 맥락에서 지금 배우고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기 세데시 쿡 캠벨 정도 혹시나 책을 뭐 보고 싶은 친구들이나 선생님 계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저 책을 갖고 있으니까 빌려 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진짜 원하시면 사셔도 돼요. 아마존에서 구입하시면 새 책이 한 13만원, 15만원 정도 하네요. 유저들가 한 5만원 정도 하고, 저는 그때 새 책 샀어요. 그때도 꽤 비쌌다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건 참 한국은 세게 싸죠?
예. 책 싸요. 보통 미국에서 괜찮은 책 사려면 10만원씩 넘는데, 그거에 따지면 좀 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책이자 굉장히 잘 못 읽는, 맨날 볼 때마다 이해 안 되고, 또 고민하고, 이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야기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이거. 자, 기본적으로 실험 설계 영역은 여러분도 아세요. 여기 보시면, 예, 그림 보이시죠? 자, 보통 우리가 뭐 사전검사를 하고 사전검사를 먼저 하고 나서 뭐 무작위 할당에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무작위 할당을 먼저 하고 나서 사전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이건 큰 차이는 없어요. 트리트먼트를 가하기 전이기 때문에, 통제를 가하기 전이기 때문에 할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전검사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전검사 한 다음에 그냥 무작위 할당하고, 요 순서는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하고, 여기가 이제 T1, T2, 여기서 인터벤션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T3에서 사후검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현대 와서 많은 뭐 기관, 단체, 조직에서 하는 실수가, 우리 그때도 한번 말했을 거야. 이게 사전이잖아요. 사전이고, 여기도 사전이에요. 사전이고, 이제 얘랑 자꾸 얘를 비교하는 거죠. 이걸 T1이라고, 얘를 T3라고 할게요. 자꾸 T1과 T3를 합니다. 물론 T1과 T3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사전에서부터 사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만큼 증가했구나. 이만큼 증가했구나. 라는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이게 사전과 사후를 본다고 해서 이 트리트먼트가 여기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효과를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를 T2라고 할게요. 이걸 T4라고 하고, 여기서 만약에 변화량이 10이고, 우리가 T2와, 이걸 트리트먼트를 가하지 않은 T2와 T4의 변화량도 10이면, 한 놈이랑 안 한 놈이랑 같잖아요. 쉽게 말할까? 공부라고 칠게요. 여기서 막 열심히 과외를 받아가지고 엄청 과외 열심히 했어요. 과외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다고. 한 10명. 얘 과외 안 했어. 그냥 혼자 독학했다고. 10명. 시험 쳤는데 얘도 10점 맞고 얘도 10점 맞으면 과외 선생님 여러분 쓰고 싶어요? 물론 여기 3점일 수 있지. 얘도 3점이야. 심지어 2점일 수도 있네. 3점에서 10점 맞다고 좋아하는 게 정말 이게 좋은 건가? 저 옆집에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도 똑같이 올랐는데? 왜?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쉬워서. 우리 과외 선생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잖아. 막 과외 선생님 우리 막 엄마들이나 하여튼 집에서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 되게 잘 쳤다고 막 시험 막 점수 올랐다고, 막 그게 진짜 올라간 건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왜? 시험 자체가 되게 쉬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80점 맞다, 우리 50점 맞다가 70점 맞다, 우리 50점 맞다, 100점 맞다고. 시험 자체가 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실제로 이런 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전국 중고등학교 시험이라는 것은, 특히 전국 시험은 어떤 난이도 조절 같은 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점수가 오르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조 집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대조 집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우리가 뭐 특히 이제 우리 수업 같은 거 보면 사전 사후 하는 거잖아. 특히 그냥 사후에 우리 사전도 안 해. 그냥 사후에 뭐 보고 나서 만족도 조사하잖아요. 그죠? 뭐 5점 만점에 몇 점 주잖아. 여러분 수업, 뭐 대학원 수업 아니지만 학부 수업 주잖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쵸? 효과가 있었는지, 이 수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으면 사전을 하고 사후를 하고 비교 집단이 있고 이게 정확한데, 우리는 사전도 없고 대조도 없고 그냥 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만 갖고 평가를 해요. 얘만 갖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도저히 내 맨날 끝나고 나서 제 성적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적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제 강의 평가잖아. 그 평가를 보고 굉장히 제가 왜 이걸 왜 받아들여야 될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내가 이걸 무슨 기준으로 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한 명의 과외 선생님이라면 내가 이걸 왜 받아들여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신 강의 만족도를 제가 받아들여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여기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인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안 되죠. 결코. 이걸 왜 받아들여? 야, 끊임없이 학교의 강의 만족도에 대한 불평, 불만을 여기서 틀어놓습니다. 제가 제 강의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게 아니라, 하려면 좀 정말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과정과 도구에 따라서 하셔야지, 이런 식의 어떤, 검증은 좀 말이 안 되죠. 네. 심지어 그런 검증들이 저에 대한 어떤 교육평가에 들어간 거 보면 너무 좀 안타까워요.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안 되면 그래도 사전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과 사후라도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좀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없고, 얘만 떨렁 이렇게 있어요. 우리 교원평가하는 거 보면. 얘만 이렇게 쭉 있죠. 슬픕니다. 굉장히. 슬퍼요. 안타깝고. 네. 시험 설계하면서 맨날 이야기해요. 강의평가는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뭐가 잘못했냐?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평가는 방법이 잘못됐다. 많이. 그렇잖아. 다시 말하지만. 이 많은 것 중에 딸랑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힘들죠? 자. 보통 우리가,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요런 디자인이에요. 요런 디자인을 이제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프리테스트 앤 포스트테스트 컨트롤 그룹 디자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사후 통제 집단 디자인 설정. 요거 이제 인과관계 굉장히 중요한 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10번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은 인과관계. 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내적 타당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내적 타당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내적 타당도. 이 말고 내적 타당도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 내적 타당도 저와 요인 내적 타당도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실험 설계이기도 하고, 가장 필요한 거 여기서 두 개가 뭐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작위 배정 할당이라고 할게요. 랜덤 어사이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가 필요하죠? 이걸 하기 위해서 1번 실험 집단이 필요하고요. 2번 통제 집단이 필요하고요. 3번 무작위 할당이 필요하고요. 4번 트리트먼트 처치라고 하죠. 처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번 사전사후 비교. 사전사후 비교. 그래서 사전사후 비교는 사실 없어도 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험과 통제 간의 비교죠. 언제? 사후에. 사후 실험과 통제 집단의 비교. 이건 6번이라 할 수도 있고 5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6번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정통적인 방법이 정말 언제나 베스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만은 아니에요. 이 방법이 갖고 있는 단점도 여러가지 존재를 합니다. 여러가지 존재를 하고요. 이게 항상 좋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어떤 연구 스타일 형태를 보면 사실 이렇게 연구하는, 그러니까 사전사후 비교하는 영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 돈 들어서요. 돈 들어서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연구비가 많이 없어서 좀 가난하거든요. 저도 연구비가 메디칼 연구처럼 수십억 되고, 기본 시작이 억대로 시작하면 저도 이런 거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사회과학에서 연구비 해봤자 한 몇백, 몇천도 안 줘요. 몇천 안에서 이것저것 다 띄고 나면 실제로 돈이 별로 없어요.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냥 풀 세팅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풀 세팅을 하기에는, 결과만 생각했을 때는 결과가 차이 없는데 1, 200이 더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과만 놓고 나중에 좀 뒷부분 이야기를 할게요. 결과만 놓고 보면 풀 세팅이나 파셜 세팅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굳이 결과 이거를 같은 걸 하려고 여러분도 똑같은 만족도 10짜리 라면을 먹는데 얘는 10,000원짜리고 얘는 5,000원짜리면 당연히 얘로 안 하겠어요? 가성비라는 게 있는데 네, 저도 그 이유 때문에 이 풀 세팅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풀 세팅하면 좋긴 좋죠 여러 가지면. 그렇지만 내가 똑같이 내 만족도가 10짜리 라면인데 내가 굳이 뭐 10,000원짜리를 먹을 필요 있나? 5,000원짜리 먹으면 되지. 그쵸 여러분?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자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학문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R을 랜덤 어사이먼트 약자를 쓰고요. 1, 2, 3, 4가 이제 이게 X가 된 게 트리트먼트, 인터벤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2, 3, 4를 이렇게 보통 많이 그려놓아요. 그러니까 실험 설계 논문이라든지 여러분 리서치나 뭐 할 때도 보통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일종의 약속이에요. 아 이거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아 지금 이 사람은 실험 설계 세팅하는구나 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뭐 다른 기호도 쓰긴 쓰지만 요게 좀 페이퍼마다 요걸 거의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써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요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집단 1과 2가 있어요. 뭐 집단 1에 여기 뭐 한 50명, 요게 50명. 물론 요 50명이 50명 아니더라도 45명, 뭐 40명이라도 사실 큰 문제는 안 돼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이 50명과 이 40명의 통계적 차이가 없다면 이 N수 차이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게 이렇게 잘 되지도 않아.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뭐 110명 가지고 통계 프로그램에서 50% 때려요. 그러면 어차피 55명 나눠져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11명을 나눈다. 그러면 하나는 56개 돼가고 하나는 55가 돼가겠죠. 뭐 이런 일이 좀 일어나겠죠. 근데 보통 어떤 집단을 100 있으면 이거를 6대4로 나누지는 잘 않습니다. 굳이 그래야 될 필요도 없고, 예. 이렇게밖에 나눌 수 없다. 그러면 이미 이게 랜덤 어사이먼트가 아니죠.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유가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랜덤 어사인 안 됐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랜덤 어사인이 됐다면 이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n을 나누는데. 근데 이렇게밖에 안 된다면 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논리적으로. A가 B가 아니면 B도 A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두 집단은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뭐 한두 명 차이 날 수 있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차이 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가 시작돼요. 이제 우울 같은 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CSD를 쓸게요. 뭐 CSD 뭐 이런 거 쓴다고 치자. CSD 써가지고 뭐 상관없어요. 뭐든 우울 검사를 해요. 뭐 사전에 검사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막 해요. 막 노래를 불러요. 막 요즘 막 유행하는 거 있잖아. 그 뭐지?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전 좋아하는 거 영탁을 좋아합니다. 영탁에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노래 틀어드릴까요? 안 돼요. 노래 틀으면 자꾸 유튜브에서 싫어하더라고. 뭐 저작권 침해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노래는 여러분 알아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좋아해요. 뮤직비디오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50명 어르신가 5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나서 우울 검사한 다음에 영탁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노래를 막 들으면서 한 달간 한 일주일간 열심히 막 노래를 부르고 재밌게 놀았어요. 여기는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집에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여기가 이제 뭐 2월 달이고 여기 3월 달에 열심히 한 다음에 뭐 4월 초에 우울 검사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시면. 그리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럼 여기 우울 점수가 여기 10점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여기 2점 되었고 여기 우울 점수가 10점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여전히 한 8점이더라. 역시 얘는 마이너스 8만큼 떨어졌고 얘는 마이너스 2만큼 떨어졌고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6이죠. 이 6이 이 영탁이 네가 거기서 왜 나와의 어떤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쁘잖아요. 멋있고. 예. 저도 이런 걸 원한다고. 예. 저도 제 강의 평가를 이렇게 받고 싶다고요. 예. 그렇지 않나요?
뭐 되게 힘들긴 하지만 나 이 정도 받으면 이해 가겠어. 아, 내가 진짜 못하는구나. 네. 아, 하도 애들이 제 수업 싫어해가지고 짱나서 한소연을 계속해요.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자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아까 했던 게 프리테스트 포스트 테스트고 좀 이야기하죠.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의 어떤 영역을 보면 몇 가지 이제 다 장점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한계는 여전히 존재는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얘 때문에 그래요. 사전검사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도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 잠깐만요. 데이터 좀 밑에다가 적어놨나? 밑에 적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요. 사전검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어떤 문항 특정한 문항이 있다고 칩시다. 특히 어떤 문제 맞추는 거리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어떤 문제를 IQ 테스트 같은 걸 생각해 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치고 나면 내가 답을 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쵸? 그러면 옛날에 저번에 수업할 때도 그런 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신뢰도 할 때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두 집단에 치고 다시 그 A를 한번 하고 나서 일정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동일한 걸 다시 할 때 문제는 이 시간 프레임 자체를 설정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짧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길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 레인지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했던 일정의 효과가 다시 그대로 이걸 이월 효과라고 하긴 하는데 좀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이런 효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월 효과라든지 학습 효과라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안 간다는 보장하기도 힘들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즉 아무리 이러한 설정을 한다고 손 치더라도 이 메저먼트 자체에서 어떠한 문제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와 무관하게 여기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어쩌면 효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효과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왜? 이 자체 측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메저먼트 도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랑은 메저먼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효과랑은 무관하게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그렇겠잖아요. 여기서 어떤 문항의 현상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 예전에도 그런 게 우리나라 옛날 수능 2번 볼 때 이런 일이 그렇게 비슷해요. 수능 2번 볼 때 같은 사건. 그러니 그런 문항을 현상이나 그런 문항을 쓸 때는 사전 검사를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해를 안 하는 게 더 훨씬 좋아요. 얘만 갖고 하는 얘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훨씬 좋다고요. 예. 랜덤 하고 사전 안 하고 트리트먼트 주고 사후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무작위 할당을 하더라도 어떤 우연 변이 저번에 기억은 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예전에 여기 있네요. 이야기예요. 역사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에요. 1차 사건과 2차 사이에 그냥 우연히 무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연히 뭔가 일어나요. 도저히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이에 원래는 이 가정이 뭐냐면 이 사이에 얘만 존재하고 여기는 빵이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일을 보자면 이 사이에 잘 몰랐지만 X2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Z1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쉽게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범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지금 단순한 표에서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1년이라고 쳐봐요. 이 길이가, 이 사이의 길이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까요? 1년 동안에. 쉽지 않죠. 그럼 그렇다고 이거를 단순히 1시간으로 하면 되나? 이 트리트먼트 자체 하는데도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이게 막 한 달짜리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러니 완벽한 세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험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과학 실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이학, 공학, 메디컬의 실험도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야기할게요. 그 공학 제 친구들 보면 공대 출신들이 많아요. 뭐 이것저것 공대 출신들이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박사 때 이제 실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는 실험복이 따로 있대요. 참고 여기서 말하는 실험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하얀 가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맨날 실험할 때만 입는 바지, 뭐 풀 세팅 있대요. 티, 바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안 입으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 실험이 다른 영향 요인 때문에 틀어질까봐 자기는 실험할 때 항상 같은 옷에 같은 걸 하고 같은 우리 루틴이라고 그러죠. 같은 루틴에 따라 실험을 한대요. 네. 자기 어떤 흔히 말해서 뭐 그게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학 이학 실험도 굉장히 실패할 확률도 높고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갈 확률도 높다고 해요. 특히 아주 미생물이나 이런 거를 하는 친구들은 혹시나 옷이나 그날 뭐 여러 가지 특히 여성들 화장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얼마든지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나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게 실험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과학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일은 발생하고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약간 그렇게 비슷한 경우가 뭐냐면 레이터 이펙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설문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어떤 저한테 이렇게 뭐 험상궂게 생긴 막 엄청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막 이거 좀 해달라고 막 해주세요 막 그러면 좀 쫄아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막 대충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이게 예쁘게 생긴 제 나이 또래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잘 해달라고 그러면 나 되게 기분 좋게 막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막 디프레션이 막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막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효과는 일어나죠. 충분히. 예, 충분히 여러분 이거는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예,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이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보면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외모가 뛰어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거는 심리학 여러 가지 이펙터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막 인상 긋고 막 찌푸린 사람이 가서 해달라고 하면 나도 안 해줘. 그죠? 그래서 레이터 이펙트도 존재하지만, 레이터 이펙트는 이제 통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이 랜덤 어사인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는, 랜덤 어사인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런 레이터 이펙터라든지 어떤 일련의 것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들이 통제된다고 많이 가정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제되는 게 있어요. 우리 그때 예전에 수업 시간에 했었던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성장이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랜덤 어사인을 통해서 많이 해결된다고 하지만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쉽게 이게 되지 않습니다. 히스토리 같은 거는 정말 쉽게 되지 않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극단적인 이 메저먼트에서 특정의 어떤 문제 맞추는 형태의 어떤 메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랜덤 어사이먼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완벽하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또 제 이야기를 또 한번 할까? 제가 옛날에 한번 실험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보고서에도 써놨어요. 날씨의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미세먼지 연구를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미세먼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트리트먼트를 막 이렇게 열심히 가해도 아이고 제가 트리트먼트를 열심히 막 가하고 있어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 날씨가 외생성이 너무 큰 거예요. 얘랑 막 함께 막 하는 거야. 제가 도저히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얼마나 좋았냐면 그때 대한민국 관측사상 가을에 태풍이 제일 많이 왔대. 태풍이 많이 오면 당연히 먼지가 적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가해도 이 두 개가 뒤틀리는 거예요. 참 재수도 더럽게 없죠. 예.
어떻게 역사상 그렇게 가을 태풍이 그렇게 많이 와요. 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 그랬어요. 굉장히 우울했어요, 진짜 하면서. 아, 막 하늘에 비만 보면 주말마다 비 오고 얼마나 슬펐는지. 네,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 네. 자, 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프리테스트, 포스트테스트 온리 컨트롤 그룹 디자인.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왜 좋으냐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검사 영향을 배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전 검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랜덤 어사이먼트를 했어요. 이 두 그룹을 랜덤 어사이먼트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얘를 사전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일단 어사이먼트 했는데 이 두 집단이 복지관 이야기하자. 복지관에서 내가 어떤 복지관을 샘플을 해놨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막 해놨어. A 집단과 B 집단인데 얘들 내가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복지관 못 온대. 당장 한 달 안에는 못 온대요. 물론 얘 둘이 만날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면 서로 모르니까. 할 수 없이 한 달 트리트먼트를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트리트먼트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긴 안 하고. 이렇게 진행됐겠죠? 이런 식으로. 이때, 얼마든지 얘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사전 검사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도 쓰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론적이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전 검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클라이언트나 그 참여자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같이 돈이 없어가지고, 연구비가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저는 그때 할 때 사전 사고 다 했어요. 근데 물론 어떤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 이거 하나 하는데, 만약에 한 번 하는데, 이 연구하는 데가 뭐 한 번 1,000,000원씩이에요. 만약에 대상자 많아가지고, 1,000명당. 한 번 하는데 2,000,000원이고, 이거 검사만 하는데 2,000,000원 진짜. 근데 이거 한 번만 안 해도 1,000,000원 세이브가 되는데, 아낄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만약 1억이면, 어떡할 거야? 10억이면. 이런 경우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예, 너무 제가 극단치를 하긴 했지만, 얼마든지 이런 건 일어나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단점은 있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최초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최초의 상태. 이게 실제로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처음에 이 애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자. O2랑 O4밖에 없어. O1과 O2는 O3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 트리트먼트를 여기서 가해주고 끝나고 나서 여기 얘는 10 나왔고 얘는 5 나왔어. 한 5만큼 차이 있네. 역시 얘 좋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 이게 모르니까 얘 여기 9였고 어쩌면 얘는 여기 5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쵸? 아니면 어쩌면 1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모르니까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얘 9다가 9에 있다가 10 올라가는 거랑 여기 1 있다가 5면 사실은 여기는 4만큼 차이 나고 1만큼 차이 나는데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사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러나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왜?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통계적으로 랜덤 어사인을 해서 집단을 분리하고 내면 그냥 무조건 얘들은 차이가 없어요. 예. 설사 차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정말 우연이에요. 예. 정말 우연. 거의 로또급 우연입니다. 발생할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를 그냥 다음 주에 데이터 돌리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게 차이 나는지 안 나는지. 차이 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차이가 안 난다고. 론지스타도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샘플이 되게 작다면 차이 날 수 있지만 샘플을 제가 한 100개 이상을 갖고 한번 돌려서 볼게요. 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랜덤 어사인을 했기 때문에. 얘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다고요. 일어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가지고 1000번, 수천 번 해도 안 일어난다고요. 이런 일은. 설사 정말 그런 일이 정말 만에 하나 일어나면 그런 건 무시할 수가 있다고요. 또 그래서 랜덤 어사이먼트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럼 역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랜덤 어사인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랜덤 어사이먼트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 어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얘가 사전이 없다면 사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아셨어요? 다시 정리. 랜덤 어사이먼트를 만약에 못한다면 얘를 못한다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어났기 때문에 이 후에 나오는 이 수치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실험 세팅을 한다는 말은 사실은 랜덤 어사인 한다는 말과 사실은 명확하게 같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랜덤 어사인 한다는 말은 실험 세팅을 한다는 말고 실험 세팅을 한다는 말은 랜덤 어사인 한다는 말이에요. 왜? 이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랜덤 어사인만 했다면 사전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고 돈을 세이브할 수 있고 사전 효과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사전 사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랜덤 어사인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 어떤 뭐 조직에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얘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조 집단이 없다면 또 그쵸? 대조 집단이 없다면 실험 집단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까 랜덤 어사인 안 해. 이거 안 했어. 안 하고 나서 내가 2가 5로 올랐어. 트리트먼트. 오케이. 좋네. 근데 사실은 안 한 집단도 이렇게 올랐어. 의미가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랜덤 어사인먼트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저널, SSCI급 굉장히 좋은 저널, 특히 사이콜로지 계열의 어떤 저널을 낼 때 랜덤 어사인을 안 했다고 하고 실험 세팅을 하면 거의 한 9할 이상은 다 리젝이에요. 아니 그걸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고. 자, 아까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할게요. 왜 이 포스트 테스트가 사전 사후에 비해서 좋은 효과를 가지냐 하면 첫 번째 2월 효과가 발생해요. 사전 사후를 검사하게 되면 2월 효과가 뭐냐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효과가 앞에서 했던 이 효과가 여기서 내가 이거를 했어. 그리고 이게 무언가 뭐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한 10 받았다면 여전히 한 2와 3만큼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2월 효과입니다. 캐리오버 이펙트라고도 불러요. 예. 이런 효과는 얼마든지 일어나요. 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효과를 포스트 테스트, 그러니까 사후 검사만 하면 이런 효과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사실 이 2월 효과라는 것은 프리테스트, 포스트 테스트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트리트먼트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보통 하나일 수 있지만 트리트먼트가 1개, 어떤 연구에서는 트리트먼트 2개, 트리트먼트 3개를 다 하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봐. A라는 약이 있고 B라는 약이 있고 C라는 약이 다 가능성이 있어. 이거 다 테스트 해보고 싶잖아요. 이때도 A라는 약이, B라는 약이, C라는 약이 가면 이 약의 효과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몸속에. 충분히. 이 약의 어떤 효과가 일주일, 이 약의 효과가 한 달,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잖아. 후유증이라는 게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트리트먼트 안에서도 2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저먼트 안에서도 발생을 하긴 하지만 트리트먼트 자체, 특히 트리트먼트가 여러 개 갈 때는 이 2월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생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충분히 일어나요. 다이어트를 볼까? 다이어트가 목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운동을 하고 하나는 녹차를 먹어요. 아, 녹차는 괜찮아. 근데 만약에 운동을 먼저 하게 되면 운동이 한 달, 일주일 지나도 이 운동 효과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녹차 효과가 이 운동 효과 때문에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이런 효과가 일어나요. 충분히. 반대도 있죠. 뭐 이거 하기 전에 피자를 먹고 뭐 할 수 있잖아. 엄청 많이 먹고. 예. 녹차 효과인데 효과 안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효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쵸? 그리고 연습 효과, 아까 프랙티스 효과예요. 아까 이건 메저먼트의 문제에 있어요. 그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포스트 테스트 모형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테스트 온리 모형은 여기에 해놓고 없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안 해요. 랜덤 어사이먼트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끝나고 나서 사후만 검해요. 그럼 여기 들어갔던 비용이 코스트가 아껴지는 거죠. 저는 좀 이런 모형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저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펀딩 주시는 분들이 사전 테스트를 안 하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찝찝해하고 싫어하세요.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믿으려고 하세요. 어떻게 사전에 없이 사후만 보고 할 수 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전 사후를 같이 많이 하려고 해요. 예. 안타깝죠. 네, 제 수업을 좀 열심히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 안 하셨을 건데, 저한테 펀딩 주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합니다. 네, 열심히 부지런히 화이팅.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조사론 시간에 한번 배워봤을 거예요. 솔로몬 4단계. 이걸 앞에 이제 사전 사후 온리를 보충한, 그래서 요거 4개를 합치는 거예요. 합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안 한 놈, 이것만 한 놈, 뭐 등등등등등. 예, 엄청 좋죠. 솔로몬 4단계. 옛날에 솔로몬 4단계가 했을 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솔로몬 왕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거 개발한 사람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예. 예. TMI. 알쓸 신잡은 아닌 것 같아. 알아두면 좀 쓸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과학 영역에. 알쓸 신잡은 아니고 TMI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정말 힘듭니다. 이런 세팅을 설치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예, 진짜로 이거 세팅하는 거 제가 잘 모르지만 웬만한 돈으로는, 웬만한 노력으로는, 웬만한 시간으로는 절대 못한다. 예,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절대 못한다. 예, 진짜 어려워요. 아주 특수한 어떤 세팅이나 아니면 굉장히 연구자가 이런 세팅을 잘 맞춰져 있는 환경 안에서는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특히 그런 뭐 심리학이나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신방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실험 많이 하는 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 영역, 뭐 행정 영역, 경영 이런 데서 이런 세팅을 쉽게, 정말 어려워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내가 수업 끝날 때, 이 수업 말고 이제 전체 마무리할 때 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IRB라고 하죠. 요즘 이 IRB 측면에서 이런 거에 대해, 이런 대상들,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안 줘? 복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너희들 왜 안 줘?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말을 해줘야 돼요. 이 회계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시켜야 줘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생각해봐. 연구가 3월 때부터 9월에서 10월에 끝나. 근데 이 프로그램이 마치는 게 8월이에요. 이게 7개월짜리 프로그램이라고. 그럼 이게 남은 기간 2월밖에 안 돼요. 나 연구 보고서 써야 되는데, 그 7개월 동안에 돈은 어디서 나와? 그쵸? 돈 있어야지 여기 이 사람들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안 해준다면 IRB가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어도 윤리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암 환자라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암 치료 관련 프로그램이라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 여기 속한다면, 이거 안 받는 거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코로나라면 괜찮으세요? 혹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코로나 환자인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당장 하루하루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안 받는 거 괜찮아요? 그 누구도 이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이 그룹과 4그룹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 코로나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20명 대상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약 안 줘. 이게 가능해요, 이런 게? 예,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형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예, 되게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디컬 계열도 그렇고, 이런 계열 있어서 임상실험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뭐 지 가지고는 돼요. 뭐 개나 쥐나 가지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가지고 이거는 너무 불가능해요. 윤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IRB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모 전 장관의 그 딸의 그 논문이 왜 말도 안 되는 논문이다. 절대 통과돼서 안 된다. IRB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사전사고해서 뭐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뭐 편한 그림을 보세요. 저는 이런 게 좀 편하지만 이렇게 편하신 분도 있고, 여기 편하신 분들도 있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험을 이제 확장을 이제 해요. 아직 내용이 많은데 큰일 났다. 이건 언제 다 하냐. 못하면 뭐 또 다음 주에 또 하죠. 뭐 2주 3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요. 네.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될 이야기들 있어서. 자, 실험 처치의 횟수액 확장.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어쨌든 처치가 한계예요. 여기 보시면 영화라는 트리트먼트가 하나예요. 그쵸?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보시면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치료, 뭐든 제가 지금 치료를 하나만 설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약이 치료가 두 가지라면, 우리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A라는 약, 뭐 말라리아 계열의 약과 뭐 사스에서 썼던 약 두 가지를 다 써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이에요. 과연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해서 요인 설계, 팩토리얼 디자인이라고도 불러요. 팩토리얼 디자인을 부르고, 보통 팩토리얼 디자인에서는 이 통제 집단이 없어요. 통제 집단 없다고. 약간 찝찝하죠. 통제 집단, 아까 제가 그렇게 통제 집단 강조를 했는데, 저 선생님 지금 통제 집단 없이 이거 하는 거 말도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자, 이제 팩토리얼 디자인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참고로 제가 팩토리얼 디자인을 실제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과연 어떤 연구자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에는 많은데 한국에서 제가 이거를 막 하고 계시는 분을 잘 본 적이 없어서, 사회과학 행정 복지계 영역에는 물론 심리학에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 안에는 이거를 실제로 해가지고 연구했다는 분은 잘 못 봤어요. 자, 팩토리얼 디자인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어떤 요인을 들어가요. 두 개 이상의 처치를 한다고요. 두 개 이상의 처치를 가하고, 그 가한 거에 따라서 이제 분석이 들어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3주차인가 줬던 상관 분석, 죄송해요. 아노바. 그 분산 분석을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산 분석. 잠깐만. 제가 요거 기억나시죠? 이거 분산 분석할 때 이런 예시를 드렸죠.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이때 학력, 소득 수준 하면서 제가 그때 상관관계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면 제가 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통계적으로 같은데,
만약에 이제 어떤 요인을 들어가요. 상담이라고 칩시다. 그 부부 상담을 했을 때 낮과 밤 안에서 다 세부 범주가 있어요. 어떤 범주냐, 낮 안에서도 시간을 30분 이내, 30분 이상, 그쵸? 그 다음에 뭐 공동을 하냐, 부부를 분리해서 하냐, 뭐 이런 것들, 그쵸? 이럴 때 이때 만약에 이거를 이걸 빼고 뭐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뭐 30분 시간과 그 연습 스타일만 보면 이 효과 A에는 시간 A 그러니까 30분과 공동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겠죠. 이거 여기는 H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과 개인이 할 때. 그러면 실제로 보면 요게 나한테만 주어지는 시간이 가장 짧을 거고 요게 나한테만 주어지는 시간이 가장 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낮이냐 밤이냐 하면 곱하기를 더 해버리면 여기다가 곱하기 지금은 곱하기 이 두 개 곱하기 3개가 되겠죠. 그죠? 변수가 3개가 되겠죠. 이걸 뺀다면 2개가 되겠고 이런 것들 이때 알파 즉 인터랙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 이게 보면 뒷부분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어떤 특성이 있어요.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지 않나? 우리가 보통 밥을 먹으면 뭐 이렇게 많이 안 먹지만 밥 한 공기만 먹겠지만 갑자기 이 밥이 밥에 만약에 국과 뭐 고기가 같이 들어가. 그러면 거기서 인터랙션 돼가지고 내가 밥을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잖아. 그쵸?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보통 마시는 물보다 그냥 밥 먹을 때 밥이랑 아니면 뭐 고구마랑 아니면 뭐 다른 하나 떡볶이를 같이 먹는다. 그럼 물을 더 먹을 수 있다고. 고구마 먹을 때는 물 한 컵 먹고 떡볶이 먹을 때는 물을 한 컵 먹는데 그럼 2컵 먹었잖아. 근데 그 2개 같이 먹으니까 맵고 답답해가지고 물 5컵 먹을 수 있다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한다고요. 보통 이제 그 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1요인과 2요인에 또 하위 범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통 5개, 4개씩 있으면 20개 만들어져요. 상황이. 20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3, 2, 4 하면 이게 얼마야? 6, 10이죠. 20이고 12, 20 상황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센스 좋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다는지 캐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많아지잖아. 상황이 많아진다고. 힌트예요. 상황이 많아진다. 상황이 많아진다. 이게 뭐죠? 상황이 많아진다. 상황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것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면 뭐가 하나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서 답답해. 이거예요. 외적 타당도가 높아지게 돼요. 외적 타당도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 일반화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여기서 있었던 것이 다양한 집단, 다양한 그룹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외적 타당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 내가. 기억나죠? 그거예요 여러분. 즉 팩토리얼 디자인을 쓰는 이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연구 설계, 실험 설계의 어떤 내적 타당도에서 외적 타당도를 증가시키고 싶을 때도 이 팩토리얼 디자인을 쓰는 겁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요.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12개, 2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서 어떤 현상들이. 이해하셨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눈에 확 들어오지 않나요? 외적 타당도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적, 외적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힘이 세져요. 외적 타당도의 영향이 커집니다. 네. 이게 만약에 막 100개 정도 된다고 쳐봐요. 돈 많으시는 분들이 막 한 몇백 개 돼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쳐봐.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팩토리얼 디자인은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시간, 노력, 뭐 이거 한 사람 담당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봐. 그 사람 인건비만 생각해보세요. 돈이 얼마큼 들어갈지.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인 설계에서는 주효과와 인터랙션 효과가 다 이제 측정해 봅니다. 예, 아까 했던 이야기고, 중요한 것도 무작위로 이게 여기서 참고로 여기에 이제 여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범주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각각 이 상황에 20개 상황에 1부터 20까지 다 들어갈 거 아니야 사람들. 이걸 랜덤하게 넣는 거예요. 이걸 랜덤하게 넣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여기에서 쉽게 보면 여기서 A에서부터 H까지 사람을 10명씩 넣어. 그러면 하나 둘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8 8개 여기 8개 컬럼에 10명이 넣으면 80명이고 그죠? 보통 책에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한 25명 정도가 좀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야? 28 곱하기 58 40 200인가? 그죠? 200 좀 되겠네. 많죠 숫자가. 그죠? 이 한 컬럼당 들어가는 숫자가 이거는 좀 연구가 달라가지고 명확하게 뭐 말씀드리기 한 25명 정도가 제일 좀 적당하다고 해요. 그럼 한 200 정도 써야 돼요. 요것만 하더라도 200명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얘는 얼마야? 갑자기 뜬금없지만 25 곱하기 20개 500명이네요 500명이에요 500명 가지고 실험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텝은 몇 명 필요하고 세팅은 얼마나 필요하고 뭐 얼마나 필요해요. 상상도 안 되죠. 500짜리를 하려면 정말 수억 듭니다. 연구하려면 쉽게 안 돼요. 물론 아주 단순한 연구나 되겠지만 어떤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인터벤션 같은 거 제대로 주려면 한 수억 들 거예요. 못해요. 그리고 연구자 퍼져가지고 뭐 PI 한두 명이 이거 하다가 1년 내내 보낼 거예요.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팩토리얼 디자인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쓰기가 되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좋긴 좋아요. 왜 좋냐? 이런 효과가 다 발생하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여전히 내적 타당도도 많이 확보가 되고 왜 무작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단의 동질성도 유지되고 뭐 여러가지 좋은 일이 되게 많죠. 항상 세상을 보면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 보면 이론적으로는 똑똑한 사람들이 막 머리 써서 만들어냈을 거 아니야. 이러면 좋고 그럼 뭐해. 현실에서 너무 힘든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인 두 개가 들어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상호작용 같은 게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하위 범주들이 여기 이제 하위 범주 이렇게 나눴잖아요. 범주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하위 요인들이 그냥 나눠진 남성 여성 뭐 이렇게 있지만 이게 안 나눠지는 경우를 굳이 이렇게 막 나누시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런 욕구가 생겨. 무슨 말이냐? 욕망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렇게 척도가 있어. 1점짜리부터 한 5점짜리 있는데 왠지 얘를 그냥 1, 2, 3, 4, 5 이렇게 세 집단 나누고 싶어. 왜? 팩토리얼 디자인 해가지고 A 집단, B 집단, 막 C 집단 나누고 싶다고. 근데 이거는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냥 점수일 뿐이지 이걸 이렇게 나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수학, 과학, 뭐 국어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그냥 아무 때나 막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이렇게 나눠요.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이거 굉장히 연구의 한계입니다. 치명적인 한계예요. 이 설사 이 두 개가 차이 난다 하더라도 이 세 개가 차이 난다 하더라도 이걸 믿을 수가 없죠. 잘. 그러니까 이 데이터 안에서는 나눴지만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거야. 와.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딱히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게. 그러니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를 쉽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범주를 조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좀 강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생각을 해서 너무 어떤 변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이게 실험 설계를 하는 뭐랄까 프리리카이즈 그러니까 선수 과목 중에 사실은 이제 촉도 분석이나 요인 분석 같은 연구를 조금 해 오셨으면 제가 하는 말이 훨씬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촉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촉도라는 것은 좀 복잡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촉도라는 관점에서 촉도를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스판스 옵션이라든지 뭐 그런 개념이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연구를 위해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팩토리얼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용인되지는 잘 않습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적당히 하고요. 네, 그런 이야기 좀 할까 해요.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곱하기 했을 때 상호작용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상호작용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미래는 프로그램이 있어. 프로그램 했을 때 처치를 여기 제가 할게요. 처치를 했을 때 20점, 안 했을 때 5점, 사전 검사를 했을 때 요게 하면 25점 평균이 12.5점이고 안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때려보면 아, 이 사이에 어떤 특정한 인터랙션이 있구나라고 점수업으로도 알 수 있죠. 예. 이건 산수예요. 산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1, 0이고 여기에 1, 0이잖아. 그럼 1, 1일 때 20이고 1, 0일 때 5고 그쵸? 그쵸? 0, 0일 때도 5고 1, 0일 때도 5라는 거예요. 얘만 1, 1일 때 25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1, 1, 20, 1, 0, 5. 그러니까 1, 1, 20, 1, 0, 5, 0, 1, 5. 심지어 빵빵 또 5예요. 아, 그러니까 1, 1이 만났을 때는 뭔가 굉장히 뭔가 있구나라고 느낌이 빵 오는 거죠. 예. 그렇잖아. 뭐 만약에 1, 1이 만났는데 10 정도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거 지금 아니잖아. 갑자기 1, 1 만나면 10이 아니라 20이 된 거야. 확 뛴 거죠. 아, 여기 뭔가 something 뉴가 있다. 인터랙션이 있다. 감이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잘하거나 수학적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데이터 보고 데이터의 어떤 기본 결과치만 딱 보더라도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했던 이게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 인터랙션 텀이 있네. 이게 사실은 흔히 말해서 통계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통계를 잘한다는 거는 통계를 막 잘 돌리고 이런가요? 어차피 통계 돌리는 건 뭐 컴퓨터가 다 돌려주는데 뭐 그렇잖아. 여러분 돌리나 내가 돌리나 뭐가 차이나.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통계를 잘하는 굳이 말하자면 유일한 이유는 저는 보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데이터 사이 어떤 자료가 뭔가 이상한 짓을 했을 때 눈에 보여요. 이거는 분명히 조절효과가 나오겠다. 그럼 10중에 반 이상은 그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요. 제가 이때까지 연구를 해본 결과. 이거는 인터랙션 텀이 있겠네. 데이터만 보고도 알 수 있고. 혹은 이론 연구자들은 어떤 두 상황에서 이 A라는 이론에 비쳤을 때 이 두 상황에서는 인터랙션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인터랙션 항을 돌리는 연구자도 있어요. 이론의 관점에서. 이론 자체가 인터랙션 항을 내포하고 있는 이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혹은 어떤 현상을 잘 아시는 분들, 내가 이거 잘 모르지만 이 해병들의 특성을 좀 알아.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봤을 때 해병들이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굉장히 걔들 좀 특이한 짓을 해 라고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이런 인터랙션 작용을 잘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보고서도 아시는 분, 현상을 보고 아시는 분, 이론을 보고도 아시는 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가 됐든 뭐 그냥 찍어서는 운이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이런 세 가지 영역 안에서 이런 인터랙션 항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 아는 이야기 혹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쭉쭉 했을 때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리더십이 권위적인지 민주적인지 그 안에서의 어떤 그 회사 내 조직의 스트레스의 정도가 이렇게 있을 때 보통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보통 이렇게 교차된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그 인터랙션 항을 보면 나중에 아노바 다시 다음 주나 뭐 데이터 갖고 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인터랙션 항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낮아지다가 올라가 버리고, 이게 이 크로스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치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누구의 뭐 대통령이나 어떤 특정 연예인이나 특정 정치인의 어떤 지지도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잘한다, 뭐 좋다, 싫다 할 때 크로스오버 하는 그런 거 보이잖아. 그때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그게 굉장히 특정한 일을 벌여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하지 않으면 사실 상호작용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 크로스 했다는 뜻은 여기서 무언가 두 개가 만났을 때 굉장히 묘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교호작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해요. 이게 사실 이 그래프로 더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래 보면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게 하나는 이렇게 가고 사실 하나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크로스오버 했다는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상호작용항은 다 크로스오버라는 거예요. 일정 영역에서. 크로스오버 되는 순간 굉장히 묘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묘한 일이 일어난다. 상호작용의 힘이죠. 상호작용항의 힘. 높았던 게 낮았던 게 높아지고 높았던 게 낮아지는 이런 거. 이런 게 상호작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플러스를 하더라도 뭐 같은 이야기긴 하죠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어렵게 얘기했나? 뭐 어쨌든 그거예요. 네, 이 정도까지고, 뒷부분은 이제 그 뭐냐, 조절 효과.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때 이거 조절 효과 한번 보여드릴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고 요즘은 이제 하이에스에서 조절 효과의 사후 분석까지도 다 가능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한 번씩 해보는데, 이게 되면 해보고, 이게 왜냐면 이제 이거는 사실 제 수업보다는 여러분 자료 분석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통계 수업에서 이거를 보여주는 게 더 맞거든요 사실. 이제 실험보다는 이거는 이제 회기식 안에서 보여주는 거라서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할게요.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그 실험 영역에서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실험 영역에서는 이것만 보여줘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준실험 설계나 조사 설계에서 회기식 안에서의 어떤 그 조절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고 사후 검증까지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시간 되고 기분 좋으면 하고, 피곤하고 저희 엄마한테 잔소리 듣거나 친구가 짜증나게 하면 안 할게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네.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줄 알아요. 할 수도 있고, 이 과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수업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 수업에서 들으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때 보고 할게요. 안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구획 설계랑 반복 측정 설계가 좀 남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좀 할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거저거 뭐 이야기하고 뭐하고 설명하고 하면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정리를 다시 좀 할게요. 3분밖에 안 남아서. 자, 오늘 실험 설계 이야기 좀 했어요. 어쩌면 처음으로 지금 실험 설계다운 수업다운 실험 설계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다시 우리가 하도 기초만 뭐 읊고 와가지고. 자, 우리가 실험 설계 이야기할 때는 흔히 말해서 순수 실험 설계, 가장 티피컬한 프리테스트, 포스테스트 설계가 있고, 이 설계의 어떤 기본 핵심은 뭐다? 무작위 할당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 두 개는 가장 중요해요. 어떤 실험 설계에서도 무작위 할당과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이 디자인에서 핵심은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아닌 사후 통제 집단과 사후 실험 집단의 차이, 즉 요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랜덤 어사인먼트, 얘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다시 말하지만 얘가 안 중요하니까 얘도 안 중요합니다. 사실 어쩌라고, 뭐 몰라. 얘만 제일 중요해. 사실은 베스트예요. 얘 베스트, 세컨 베스트, 아니 퍼스트 베스트, 세컨 베스트. 그럼 둘 차이는 없다. 뭐 어쨌든 베스트 제일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혼돈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 자꾸 여기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여기에 신경 썼냐? 여기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를 하게 되면, 랜덤 어사인 하게 되면 얘는 의미가 사라진다니까? 통계적으로 안 유해해. 나 다음 주에 보여줄게요. 이건 반드시 보여드릴게요. 안 유해져요. 그러니 얘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여기에 신경을 써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 타령을 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얘인데, 정말 중요한 건 얘인데, 예. 그러니까 어떤 악순환이었던 거예요. 악순환. 예. 랜덤 어사인을 못하고 세팅을 했던 악순환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어사인먼트만 잘하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모형도 가능하다. 4호만 하진 않고 4호만 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 어떤 면에서는 이 모형이 포스트테스트 온리 모형이 프리테스트 포스트테스트 모형보다 훨씬 파워풀하다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이홀 효과라든지 프리테스트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실험 세팅의 어떤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단 하나 뭐다? 사전에 어떤 상태만 모를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전의 상태는 어차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같기 때문에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이 모형을 선호합니다. 포스트 테스트 온리 모형을 훨씬 선호하지만 여러분 모르겠네요. 그리고 솔로몬 네 집단은 이 앞에 두 개의 모형을 합친 거다. 그러나 잘 못 쓴다. 왜? 비싸서. 네, 비싸서 못 쓴다. 그리고 어떤 트리트먼트가 확장됐을 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이 되었을 때는 물론 한 번 이상이 되었을 때도 이런 모형을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서 뭐 다른 모형이 들어가도 되는데 이걸 테스트가 뭐 인터벤션 두 개 들어갔다고 꼭 이것만 팩토리얼 디자인 써야 되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 모형 안에서도 인터벤션 두 개, 세 개 놓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이 모형 안에서의 각 모형의 어떤 명확한 그것을 뽑아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알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인터벤션 뭐 여기서 2 들어가고 인터벤션 여기서 뭐 2 놓고 이거 원이고 그래서 다시 2 뭐 들어가서 이렇게 뭐 1회기 이게 1회기면 2회기, 3회기 이렇게 진행해도 되긴 돼요. 물론 여기서 이월 효과도 발생하고 뭐 여러가지 문제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못한다고 안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팩토리얼 설계를 하는 것이 더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저런 설계보다는 팩토리얼 설계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연구자들이. 네. 그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인터벤션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돼 있다. 왜냐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통계 검증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함께 발생한다 라는 것도 있어요. 요게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좀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뒷부분을 뭐,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겠지만, 뭐, 하고, 데이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또 그 다음 시에 또 넘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네, 오늘 이 정도 수업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